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자, 강원 남부 지역의 SOC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월에서 삼척간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최명서 영월 군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그 길이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한 걸음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통 이제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경제성이랄지 정책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는데 그 목록에 들어가야 이제 분석도 하는 것인데 네. 목록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책성이나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볼만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꼭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전엔 얘기만 되다가 이제 무언가 대상, 검토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겠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가 바둑판으로 이렇게 전 국토를 네. 쪼개서 도로망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동서축,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가로형, 그러니까 6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평택에서 삼척간입니다. 근데 네. 이제 평택에서 제천까지는 2015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진도가 안 나가다가 제천 영월이 2020년에 예비 타당성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한창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영월 삼척 구간이 이제 처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월 삼척, 제천 영월, 영월 삼척이 같은 시기에 준공이 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서둘러서 그 구간을 한꺼번에 개통을 하는 게 가장 그렇게 효과가 될 때 좋다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그럼 좋게 나와야 되고 그 뒤에 어떤 절차도 조금 더 신속하게 가야 될 텐데 어떤 절차들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앞으로 예비 타당성 올해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노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이게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인허가, 보상 이런 게 정리가 되면 이제 착공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기대감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경제성 부문에서 경제성이 너무 낮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연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에 뭔가 좀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떤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경제성 분석으로 하면 강원도는 너무 이제 땅은 넓고 또 산악지대로 형성돼 있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방치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도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향후 수요, 미래 수요에 대한 게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강원 폐광 지역 영월에서 삼척 구간은 영월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루어지는 폐광 벨트입니다. 그 폐광 지역에 지금 강원랜드를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민간 기업이라든가 경제 측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건 바로 이제 도로 부족. 이게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꼭 좀 돼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태백이나 삼척 지역에서도 아마 좀 크게 기뻐할 만한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인 강원 것 같습니다. 남부권의 아주 가장 큰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그 강원도 차원에서도 강원권 남부의 교통망 그리고 경북 지역
사업과의 또 연결성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영월 지역에는 그럼 직접적으로 좀 어떤 효과들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월은 일단 뭐 그 제천 영월 삼척 구간 중에 첫 번째 도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또 좋아질 것이고요. 네. 단순하게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영월에서 삼척이 이어지게 되면 환동해 물류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 쪽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이동이 가까워지면 민간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좀 단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많은 관광객들 이제 불러 모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도시와 수도권과 가까워지면서 수도권의 인구들이 이제 지방에 와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영월군에서도 그 전부터 교통망 개선이 됐을 경우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워케이션도 있고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귀농귀촌하고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월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또 이렇게 도로망이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저희 영월군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귀농귀촌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 한 1,400명 정도 계속 이렇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출생과 사망, 자연 감소를 빼고 사회적인 증가, 네. 전입과 전출로 봤을 때는 순증가 현상을 작년부터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워케이션 요즘 말씀하셨는데 네.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것, 영월처럼 좋은 어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또 수도권과 가까워지니까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월을 방문해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끝으로 영월하면 관광 아닙니까? 관광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으로 간단히 영월은 말씀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 뭐 관광 역사 자원 또 문화 자원, 박물관 특구 뭐 이런 것들로 지정되어 있는데 체류형 관광객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복례산 명소화 사업, 복례산 정상에 최적의 전망대를 만들고 그 복례산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영월읍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모든 관광 자원이 밀집돼 있어서 예. 복례산 명소화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착공할 단계에 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네.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늘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네.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